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묘목이잖아요. 목세운이죠. 그래서 제 이론에 따르면요 목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이라는 거는 측은지심이죠. 밖에 매미들이 엄청 막 노래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감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은요 우리가 수호지심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성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목과 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국에 금이 없는데요, 지금 대운에 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11월쯤부터 한 요맘때쯤까지 저는 이 금이라는 오행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해월, 그리고 올해 묘월, 그리고 지금 미월, 미중의 을목 구간에서는 이제 그동안 끌어왔던 이 묘지라는 게 앞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걸 의미하거든요. 그동안 끌어왔던 이 금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끝마쳤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끝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 영상을 요 내용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제가 요 엊그저께 올린 영상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미워할 만한 일, 저거는 잘못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건들이 자꾸 생긴다고요. 근데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떴는데 이제 뉴스가 뜬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학생이 폭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이 선생님께서 겪으셨을 그 아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교권이 추락해버린 이 교육제도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저는 이제 학원 선생이었으니까 좀 덜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은 이 선생님이라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권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대단히 제 입장에서 많이 분개했어요. 저도 교육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겪으셨을 그 고통,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될 법한 그 일을 무사히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도 드리게 되고요. 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대하고 이 교권이 추락하게 된 이유를 보면요,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이 대단히 큰 몫을 합니다. 교육제도 개편이 대단히 큰 몫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권, 학생들의 인권이죠. 인권 보장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느낀 바를, 교육업에 종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그냥 속 시원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체벌 금지, 물론 이제 체벌이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체벌 금지, 그냥 한날 한시에 갑자기 체벌 금지를 딱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절대로 그 어떠한 체벌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스템상으로 얼핏 보면 대단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대단히 서구적인 어떤 선진화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선진화된, 여기 서구적이라는 건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에서는 체벌 금지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학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내 자식만 막 끼고 막 감싸 안고 이렇지 않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심지어 아기 때부터 아기 방에다가 따로 재우잖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잘못한 것들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체벌 금지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깨우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뭐 자녀분들이 귀하기도 귀하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자녀분이 20살, 30살이 돼도 내가 계속 안고 있거든요. 계속 안고 있는데 겉으로만 우리도 똑같이 체벌 금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극히 일부에 해당하겠죠. 우리나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못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나를 서포트 해줄 거야. 내가 무슨 잘못해도 다 케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밖에 나가서 내가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행패를 부려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체벌 금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그냥 케오스예요. 카오스입니다. 네. 그럼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막 욕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공교육에 계시지 않으시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교육업에 이제 사교육이지만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그 이제 친구들 중에 공교육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한테 욕도 합니다. 네. 그것도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해요. 근데 선생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게 지금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선진화된 그 어떤 교육권 하에 있는 데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맞아요. 왜? 아이들의 주체성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반성하고 또 개선할 수 있게 가정교육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똑같이 들여갖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생활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지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애가 잘못해도 무조건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막 이제 이런 경우들이 세상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컨트롤할 그 어떠한 도구도 없다? 그럼 이거는 정말 막 나가자는 거거든요. 제가 금에 대한 단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게요, 숙살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운이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 쓰게 되면요, 그냥 그 깊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베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크게 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제자가 선생한테 그렇게 대든다라는 거는요, 그리고 대드는 걸 넘어서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라는 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만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제자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때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니까, 우리 아빠는 내 편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제대로 갔으려면요, 그냥 교육 제도만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거시적으로 계획을 잡고 어떠한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캠페인을 한다라든가, 또는 주기적으로 학부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열고,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려되는 부작용이 이거니까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라. 여기에 대한 캠페인들을 한 몇 년간은 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이, 가정교육 자체도 아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클 수 있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들도 이 확인을 하면서 계속 시기를 조율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갖고, 그리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내 부모가 나를 혼내준다 라는 것, 이 사회가 나에게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했어야죠. 금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실은 어제 이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그 강의를 이 금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더라요? 네. 금에 대한 소고. 그러니까 짧은 생각이죠. 금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실은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요 1교시 때 여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거의 스크립트 수준의 대본을 짰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수강생분들이 어제 저희 1교시 강의를 들었을 때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본인 생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길 바랬어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시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끝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올라와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이거를 이제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옆에 계속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오행에 대한 좀 제가 느낀 점들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를 대단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리학 채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명리학은요, 주역으로부터 나왔고요. 얘는요, 그냥 사람의 기륭화복을 보는 학문은 아니에요. 동양 철학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순리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게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거는 어떻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콘텐츠가 없어진다면요, 그거는 명리학 채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쟁이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순리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학문적인 탐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덤으로 끼는 게 뭔가 하면요, 덤으로 끼는 거는 기륭화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덤으로 끼어지는 어떤 별책 부록 같달까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결국에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순리라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제 채널 보시면서 되게 대단히 독특하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거꾸로 좀 제 가치관은요, 동양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철학이니까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는 게 독특해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이라는 거는 이성이고요, 목이라는 거는 감성입니다. 그리고 이 역학이라는 거는요, 음양의 밸런스를 이야기하죠. 음양의 밸런스. 그래서 제가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결국 음과 양의 밸런스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왔네요. 이성과 감성이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감정이 중요해져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요, 본질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요즘도 릴 미음 쓰나요? 네. 이거 그냥 지울게요. 좁게 함. 네. 이렇게 피해가면 되죠. 네.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가족이나 연인 또는 부부관계가 되면은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시야를 좁게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냐면요, 감정이 개입된, 그리고 보편성이 배제된, 여기서 이제 보편성이 배제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회적인 관습상 어떤 법규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확실히 잘못했네 이런 경우가 배제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예시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보편성이 있는 거죠. 어떤 관습적인 보편성.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를 쳤으니까요. 왜냐면 이 법적인 정의라는 거는 이 사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약속한 최소한의 그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겼으면은 이 사람은 이 사회 규범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분쟁이 저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개입된 개인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A가 한 번은 B한테 돈을 빌려준다 그랬는데 둘은 소꿉친구고 근데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A는 빌려준 적이 없고 B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다른 데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A가 빌려준다고 했던 말은 안 하고 B가 다시 빌려달라 그러니까 다시 빌려준다고 했는데 이때 뭐 친구 C가 개입해가지고 또 A는 C랑 친하고 C는 B랑 친한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편성이 배제된 경우죠. 사실은 이 보편성이 배제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고부 갈등도 그렇겠고요. 특히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네. 칠판이 흔들렸네요. 그 갈등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이 배제된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에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냥 전부 다 하나부터 끝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냥 법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야 봐봐. 뭐 헌법이 아니라 뭐 민법 몇 조 몇 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이래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옳고 그름을 사실 논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C라는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가 보고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정의 같아요. B라는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B라는 사람이 정의예요. 또 A라는 사람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또 A가 정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두 다 개인의 영역에서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게 사실 틀린 거거든요. 감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한다면요. 우리가 무슨 그 미생물학이라든가 또는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감정 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내 느낌상으로는 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냥 내 기분이 그렇다. 그럼 그냥 책 한 권 뚝딱 써지겠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거든요. 왜? 감정은 언제나 부분만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얘기예요. 금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거는 목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감정과 이성, 즉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답이 나왔어요. 개인의 영역 그리고 감정의 영역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내 개인의 감정, 자기 연민 그리고 어떤 자기 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성을 활용하고 전체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금이 되겠죠. 이게 금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보니까 천재성이 있어. 그리고 동네 편의점 아저씨도 우리 아들 보고 천재라 그랬어. 아우, 애가 뭐 거스름돈을 제대로 잘 받아가요.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성적이 막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끝에서 막 끝에서 밑바닥을 막 기어요. 그렇다고 애가 다른데 재능이 있지도 않아. 맨날 게임만 해. 그러면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이고 감정의 영역이 되겠죠. 이럴 때 이성을 활용하고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천재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천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심지어 그 게임의 전적을 보니까 게임만 했다면 맨날 져. 근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가 하고 봤더니 머리 쓰는 게임이래. 그리고 얘한테 암기를 시켰더니 암기도 막 너무 못해. 그리고 학교 성적도 이게 앵간히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서 항상 몇 등이야.
그러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니까 천재임이 틀림없어. 이게 아니고요. 아, 내 아들은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그럼 다른 거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여러분들 감정 완전히 배제할 수 있으세요? 절대 못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역, 감정의 영역, 연인의 영역, 그리고 부부의 영역, 그리고 가족의 영역에서는요. 최대한 냉정하게 이성을 활용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못 버리거든요. 그래야지만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금은 답이 나왔네요. 제가 생각하는 단상의 답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영역, 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영역일수록 이성을 활용하고 전체를 보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이 금기운을 제대로 쓰는 거다라고 답이 나왔죠. 그래야 어차피 내 감정을 죽일 수가 없을 테니 그래야 5대5가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무, 목, 감정은 그럼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은 쓸모가 없는가? 감정은.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거시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그리고 어떤 규모의 영역, 여기에서는요 오히려 감정을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적이다, 공적이다, 뭐 규모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하나의 국가라든가 또는 뭐 교육 제도라든가 또는 그 전체 이 뭐 지구라든가 이런 전체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을 뜻합니다. 자, 이 전체를 돌리는 시스템은요, 내가 아무리 좋든 싫든 대단히 합리적이고요, 대단히 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야 사회적 규범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간값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이고 대단히 공적이며 규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랑 연상 거꾸로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을 맞추려면은 목기운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데서 감정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안타까운 사연의 예시, 그 뉴스의 예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무리 법규가 그렇더라도 어떻게 감히 제자가 스승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제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떤 거기에 응당한 어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던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는 게 됐던 뭐가 됐던 거기에 응당한 그 결과가 따라야 된다. 아무리 어린아이더라도 그건 우리가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왜 우리가 사회적인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뭐 모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십 년간 매일같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얼굴도 골절되고 막 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이 모녀가 밖에 못 나갔어요. 수십 년간. 왜냐면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참다 못해서 어느 날은 진짜로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가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딸이 아빠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딸을 그냥 살인자라고 할 거예요. 시스템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은 왜 엄마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딸이 나서가지고 아빠를 죽이냐, 이렇게 얘기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 모녀를 제발 살려주세요. 이 모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시적이고 공적이고 규모의 영역에서 감정을 오히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감성과 이성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금기운은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막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나는 결단력이 있어. 나는 한 번 이러면 끝까지 미워해. 이거 자랑 삼아서 얘기할 때 쓰라고 있는 게 금기운이 아니에요. 이 금기운은요, 내 감정이 개입되는 영역. 주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쓰겠죠. 내 감정이 개입된 영역. 에서 냉철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수강생분들한테 했던 강의 중에는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가 나한테 폭언을 퍼부어요. 폭언을 퍼붓고 막 비난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를 막 칭찬세를 해요. 막 찬양을 해. 이럴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에게 A라는 사람이 준 기여도는 얼만큼이고 B라는 사람이 준 기여도는 얼만큼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A라는 사람은 10년직이야. 그리고 나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한 달직이에요. 한 달직이. 시절 인연이죠. 네. 한 달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기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A라는 사람이 폭언과 비난을 할 때 내 감정이 개입된 영역에서 냉철히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까? A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이 개입된 영역에서 감정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 사람한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10년 동안 나를 알아봐준 사람은 그냥 내치는 거거든요. 한번 폭언하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A가 10년직이었는데 폭언이나 비난을 했다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싹 다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에 좌우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경계할 때 사용되는 게 금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뭐 나는 한번 결정하면은 뭐 노빠꾸예요. 뭐 나는 뭐 대단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도 안 멋있어요. 그 결단력 가져봤자 나중에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결단을 빨리 한다? 생각을 덜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후회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방어 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금을 쓰기보다는 내 감정이 개입된 영역에서 냉철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쓰는 것이 맞겠다. 자, 그리고 목이라는 영역은요, 내 감정이 비교적 개입되지 않는 영역.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하고 길을 걷고 있다가 자녀분도 넘어졌고 옆에 있는 생판 모르는 아저씨도 넘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팔이 내 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남 일이잖아요. 네. 말로는 남들도 소중히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본인들 가족분들하고 딱 놓고 비교하면은 가족분들 먼저 챙기잖아요. 또 그게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익적인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전체적인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해도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감정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작년 11월부터 이 목과 금에 대한 생각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고요. 어떤 주역의 이치로 봤을 때에도 그렇고요. 주역의 이치에서도 이제 이 목은 사실 생명의 시작이고 이 금은 이 생명을 끊어내는 숙살직이잖아요. 생명이 시작되면은 항상 끊어냄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생명을 없애는 거고 죽이는 거죠. 그걸 함부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언제 쓰면 되겠습니까? 나무가 너무 울창이 자란 데는 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가 뭐냐고요? 측은지심, 이 나무가 감정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이 울창한 곳에다가 금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이 나무들을 베가지고 이제 황량한 황무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 금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그러면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영역, 어떤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영역에서 감정을 당연히 끌어갖고 와야 나무를 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오늘 영상은 이런 주제로 올릴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진짜 확실히
미월에 이제 을목 구간이 되면서 금을 건드리니까 이 도처에서 너무 옳고 그름과 또는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식들,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급발진한 거죠. 네. 오늘 아침에 뉴스 하나 보고. 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제가 급발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작년 11월부터 늘 생각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간 점검 후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그런, 열심히 사셨는데도 피해를 받고 고통받으시는 분들, 네, 우리가 그분들은 법을 초월해서 그분들을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되게 길어요. 와, 가보겠습니다.